저는 시각디자인학과 장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값 등록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계기로는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의 발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득 수준 50% 그리고 비약적 이상 반값 등록금을 받게끔 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사회 각계각층에 일파만파가 되어 지금 현재까지 아주 뜨거운 불꽃이 되어 여러 곳에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연간 14조 원씩 각 학교마다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4조 원을 7조 원으로 낮춰서 하자고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1000만 세 팀씩 나눠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셔서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반값 등록금인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해주실 말씀이 꼭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현 주소와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의 변화, 등록금의 현황, 대학 운영 비용과 등록금의 사용처. 꼭지 2, 반값 등록금 시행 시 문제. 문제로는 대학의 경쟁력 약화, 대학 자율수 침해, 재원 마련과 조직 부담금 등. 그리고 꼭지 3로 반값 등록금 실현 시 대학과 대학생들의 차이가 극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토론 발언 시간이 1분이 아니고요. 예. 토론 발언 시간은 그냥 객석 인문할 때만 딱 한 분이 1분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토론하실 때는 자유롭게 정해진 시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성팀으로는 퍼펙트 쓰시고 그리고 카운터 그 다음에 엘리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는 수사포, 모사, 강팀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입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천만한 시대라고 하죠.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3억 원의 안팎의 등록금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록금의 반값 등록금이 최대한 실현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등록금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업 열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알바 사이트의 토대로 말하면 52%가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값 등록금 아닌
등록금 인하가 조금이라도 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의견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반대 입장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등록금을 인하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세금에서 나올 것이고 그 세금을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알바를 해서 등록금이 너무 높아서 가지 못한 학생들이 30%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 나머지 70%가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만약 30%가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면 그 30%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혜택을. 그리고 만약에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된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똑같이 반값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을 갈 것이고 만약에 세금이 올라간다면 저소득층에서는 점점 세금만 인상되어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의견에 물론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나온 성금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대학 등록금 반값 논란은 사실상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 반값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나머지 20%, 즉 고졸자들입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높은 등록금에 발목 잡혀서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말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을 한다면은 정량 시행보다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형태, 현실적 방안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교육이 아닌 대학에 국한되는 사안인 만큼 성별적인 복지가 입장에서 한정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의 의견에 물론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팩트팀의 김영훈입니다. 방금 대학교를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에서 보면은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초에 민주당의 한나라당에는 저소득층이랑 중소득층에게만 자기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반값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아예 진짜 금액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전체를 지원하고 그 위에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반값 정도 조금씩 이렇게 50%, 30%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애초에 지금 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이 가는 건 아니고 애초에 또 그렇게 세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4대강을 하는 데는 세금 내는데 교육하는 데 다 세금 정도 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4대강보다는 저희는 4대강은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세금을 내는 거고 지금 반값 등록금은 저희들이 거의 일부 물어보면 거의 80% 가까운 80%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금 내는 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4대강 사업 재원 아까 이야기해서 아까 나중에 재원 또 복지가 있어서 나중에 알고 있는데 보면은 부자 감세 처리만 해도 약 16조 원이 됩니다. 저희 반값 등록금 필요한 비용만 해도 5조 7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만 해도 16조 원이고 도로 건설 및 사회 간부 자금만 해도 17억 원 중에 일부만 빼내도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9조 5천억이라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씩만 빼가지고 다 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세금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낼 수도 있고 반값 등록금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당신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4대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면서는 청정이 자꾸 안 올려준다고 하는 거는 4대강 사업에 쓸 돈이 있으면서 왜 교육에 쓸 돈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교육에만 신경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지, 노인 복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율이나 아니면 복지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금 조그만 돈을 빼서 교육을 못 올리나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그 교육만 신경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세금도 그 말씀대로 한다면 또 세금 조금만 더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은 그 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민연금 못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지금 대학 등록금 반값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실대학을 추진해서 대학 구조 조정을 해서 이제 대학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재단에 묶여있는 돈을 풀어서 좀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서 그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립금에 관한 거를 풀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적립금도 지금 작년만 해도 100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돈도 조금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계속 쓴다고 해갖고 적립금이 그러면 나중에 바닥나게 되면은 그 대학교의 적립금으로 해갖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은 또다시 국민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대학 구조 조정을 해서 그 제대로 돈을 풀고 그 다음에 각 대학마다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데 솔직히 필요 없는 대학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대학을 나와도 최종 목표인 취업에 대해서는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 대학을 조정해서 대학을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저희가 지금 진학하려는 최종 이유는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 대학 졸업장을 따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경쟁력을 좀 더 높여가지고 구조조정도 좀 바꾸고 지원금을 아끼고 재단에 대한 돈을 높이고 만약에 등록금이 반값이 된다고 하면 대학은 많이 갈 것이고 사립대에 대한 재단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돈이 쌓여갈 것이고 그 사람들 사립대에만 채우면 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부실대학에서 대학 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다음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대학이라는 게 보시면 모두 다 부실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 수가 부족한 대학교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지방에 관한 대학교들입니다. 지방에는 애초에 사람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실 대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방이라도 사람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부실대학교를 해서 그쪽에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하시면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이 총 191개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대학교까지 싹 다 해버리면 그만큼 대학교들이 경쟁력을 다 가지면 당연히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에 경쟁력이 강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 취업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실대학에 대해서 따로 취업률에 그냥 그 학교가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감사 결과를 통해서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35개 대학이 1년 동안 남긴 돈 6,500억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립재단들이고 사립대학교 재단 비리가 들통나서 명시대나 청와대에 폐지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적발해가지고 대학 재단 비리를 적결해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으로 해갖고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돈에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주식 투자하는 돈으로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지 않을까 제 그래서 생각인데 대학 구조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학 구조조정만으로 해갖고는 지금 끝이 없으니까 대학들 전부 다 조정해갖고 그것도 조정한다고 해갖고 보면은 내부 감사가 대부분인데 솔직히 학교는 내부로 하면은 그만큼 문제도 생기고 그게 다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과 그다음 그런 좀 외부 감사대를 또 추가해야 하는데 외부를 좀 무료로 사용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올바른 게 감사가 되는지 그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거 재원만 재정만 그것만 해서 해갖고는 지금 그 앞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생들은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 근데 그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만 생각해갖고 지금 그것만 해갖고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갖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제일 좋은 방향을 생각을 하자는 건데 그것만 하나만 달라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딴 쪽에서도 조금씩만 아예 많이 가지고 오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조금씩만 빼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총 돈이 들어가는 돈에서 조금씩만 빼앗아도 충분히 저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도 4분의 1 정도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 들어가는 돈이 한 군데에 많이 들어가고 딴 데는 들어가는 돈이 조금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곳은 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며 딴 데서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진짜 다 필요한 돈인지 그에 대한 감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만을 갖고도 조금만 줄어드는 곳에서 조금만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반값은 아니라 이런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고는 당장이 아니라 그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다른 데 쓸 돈 여기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결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만 따로 교육에서만 더 밑에 돈을 빼서 줄일 수 없느냐고 하는 거는 좀 문제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해준 국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전 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도 돈을 미리 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희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이 모색하자라고 무조건 등록금 인하가 정부를 지원받아서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해결을 해야겠다고 무조건 정부 돈을 빼서 등록금 방법하자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생각합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학교, 대학교에 있는 것도 학교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지금 보면 대학교 등록금의 10%가 장학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장학금에 대해서 진짜로 10%가 나오는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장학금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